김건희 일가가 땅을 갖고 네, 있는 네, 양평. 강상면, 네. 강상면 쪽으로 노선이 바뀌는 문제, 이 문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김건희 여사 땅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실측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산 이야기 하셨잖아요. 네. 그 선산 같은 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갔다 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선산과 그 당시에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수천 평에 달하는 뭐 비탈길이라서 개발 못한다고 하는 그 땅에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. 일단 원희룡 장관은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뭐에 그렇게 압박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네.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을 하는지 지금 뭐 나온 거 다 제대로 된 해명 하나 없습니다. 일단은 그 땅이 산비탈이라서 개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왔는데 일단 다 땅이 포장되어 있고요. 현재 포장이 돼 있다. 포장이 산비탈이 아니고. 포장이 그러니까 약간 비탈진 언덕이긴 네, 합니다만 네, 네. 그 개발을 못할 정도의 무슨 이렇게 굴곡이 된 곳이 아니라 포장이 돼서 사람과 자동차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입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요 네. 창고가 이렇게 또 딱 지어져 있습니다. 그 창고도 짓는데 뭐 그거 부셔서 아파트 하나 못 짓겠어요? 우리나라 같은 기술에. 근데 그 창고도 너무 희한한 게요. 흑염소 4마리가 막 옵니다. 거기 걸어가는데 그 산비탈을 올라가는데 흑염소 4마리가 무슨 호위 어사 얘기하시고 호위 무사처럼 거기 지킨 호위 무사처럼 이렇게 해서 막 내려오는 신기한 장면을 봤고요. 지나고 나니까 또 무슨 칠면조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. 근데 또 칠면조 옆에는 닭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장면도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했냐면 저것도 혹시 뭔가 무속의 영역인 건가? 아니면 너무 신비한 조합이에요. 그걸 다 풀어놔요, 걔네들을. 흑염소 4마리, 칠면조, 닭 한 공간에 그냥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닙니다. 참 신기한 조합이었다라고 저는 그날 느꼈고요. 네. 그리고 산비탈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딱 거기 김건희 씨 일가 땅으로 추정되는 곳까지만 딱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그 당시 이제 김성교 양평 군수 시절에 이거 포장을 해줬다라는 뭐 언론 보도도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특혜가 아니냐가 아니 이제 의구심이 있고요. 야, 그리고- 그 사이에 왔습니다. 자,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화면에. 왜? 임세은 대변인님 언제나 함께 투쟁이에요 하면서 또 후원금을 보내주신 역시. 누구야 이 사랑 디엔 이별님. 디엔 이별님. 예. 돈도 얼마나 모였어요? 저희 임핵관 핵심 멤버입니다. 그러시군요. 아. 사람 뒤에 그럼 저분은 뭐 사랑 뒤에 이별을 하신 분이세요?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아, 모르고요. DN. DN. 예. 알겠습니다. 그럴 수도 고맙습니다. 있겠네. DN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. 제가 어깨에 뽕이 또 팍 들어갔네요. 그러네요. 네. 금액부터가 차이 나는 거 호의 보이시죠? 여사는 오질 않습니다. 아, 기왕 하시지 않은 거 하지 마세요 이제. 할 사람이 없어요. 여러분 쓰지 마세요. 저희 그 호의 여사에 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여기는 없는데 못 써. 풍족하기 때문에. 없습니다. 임세은 외 두 분께 저희 사랑 디엔 이별님께서 투쟁. 쏴주셨습니다. 사랑 디엔 이별님. 실제 그러니까 네. 거리를 네. 고속도로에서 그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까지. 땅까지 거리를 잰 거잖아요. 거리가 뭐 제가 그 실제적으로 뭐 계측을 한 건 아닌데 아니, 그러니까 아니, 국토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? 그 문건이 아, 나왔다는 문건이? 거잖아요.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. 뭐 100m도 안 될 거예요. 엄청 아니, 가까워요. 그러니까 그 문건이 원래는 예. 몰랐다. 몰랐다.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했다가 네, 네. 문건이 나온 걸 보면 네. 실제 거리를 잰 나오죠.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다 이제 확인을 한 이 거죠. 문건의 본질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계속해서 언제 알았냐. 그러니까 이 지금 김건희 일가의 땅이 이 변경된 안에 이 주변에 있는 걸 언제 알았냐가 이제 막 자꾸 얘기되잖아요. 그래서 6월 초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. 네. 뭐 이런 식의 원희룡 장관 얘기하는데 네. 이미 그 전에 만약 이 문건을 보고받지 않았다라면 원희룡 장관은 왕따 당하거나 정말 직무를 유기한 거죠. 예를 들면 그런 걸 왜 만들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변경된 안에 주변에 이 땅이 있고 그 땅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이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, 지금. 근데 그게 계속해서 또 뭐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다 했다가 나중에는 뭐 영역 업체가 뭐 어떻게 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또 그것도 바뀌어요, 말이. 그래서 아무튼 정말로 뭔가 미스테리함만 계속 키워주는 국민들의 의구심만 더 키워주는 사안이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문건도 나오고 이제 뭐 공무원이 뭐 관여했다 나오고 뭐 하는데 이게 지금 본질은요. 이게 막 계속 나와지니까 이게 일이 복잡한 것 같지만요. 되게 네. 간단한 문제입니다. 이제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제가 없다고 쳐볼게요. 그쪽에 없어요. 없다고 쳐봐요. 그냥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없다. 100번 여기까지 여기 전모티콘. 100번 양보해서 제 없다고 위에는- 치겠습니다. 근데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초반에 만들었던 15년 가량의 논의 과정과 수기 과정에 있었던 이른바 그
본안에 대해서 예타가 다 진행이 된 거예요. 예타가 또 25억 가량의 세금이 들어서 한 2년 가량의 연구 끝에 KDI에서 나온 예타입니다. 그래서 예타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. 예타 통과가 잘 어렵잖아요, 그렇죠. 원래. 엄청 그래서 어렵죠. 우리 뭐 어디 지역구 가면 예타 안, 그러니까 통과 말고 면제. 예타 안을 들어갔다. 네. 예타를 대상이 시작했다. 됐다. 예타 대상이 됐다만으로도 치적으로 막 현수막 걸 만큼 이 예타 대상 자체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예타가 통과된 거는 엄청난 치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몇 번의 실패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게 그래도 양평 군민의 오랜 수건 그다음에 플러스 이 국가 도로망 계획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타 통과가 된 거거든요. 그러면 거기 안에 비용 분석, 편입 분석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예타에서. 근데 변경안이 그것도 50일 만에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? 이 2년치의 예타의 자료를 그러면 2년치 예타 자료가 만약에 잘못됐다 치면 이 나와 있는 비용 편입 분석을 새로 변경된 이른바 김건희로가 아니 다 반박을 할 수 있어. 이 기재부까지 통과된 예타안이 반박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단 한 개도 반박이 된 게 없습니다. 그냥 나중에 IC 때문에 했다 딱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고 나왔죠. IC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종점부터 딱 정하고 IC를 이렇게 만들자 하고 그림까지 그렸던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예요. 비용 편입 분석도 안 된 변경안이 어떻게 그 2년 동안의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냐?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. 그럼 이건 행정적인 절차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, 그러면 만약에 KD 안에 그 원안이 문제였다면 그 당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 안이 최적이라고 냈던 사람들 전부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. 전혀 하고 있지 못하죠. 그러면 이게 반박했던 예를 들어 변경안이 더 낫다, 최적이다 하면 최적안의 근거를 내면 됩니다. 그런데 단 하나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, 1. 이게 그럼 갑자기 왜 바뀌었냐? 그다음에 2. 어떻게 바뀌었냐? 이유가 뭐냐? 3. 누가 바꾸게 했냐?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. 이제 제가 아까 없다고 했죠. 그 없던 땅이 어머 보다 보니까 바뀐 곳에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있네. 그럼 조사해야 되는 게 맞죠.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명백한 이 국민적인 물음 딱 4개만 대답을 하면 됩니다. 거기에 명백한 대답을 하면 되지 계속 빙빙 돌리고 산 타고 물 건너서 뭐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, 그 얘기를. 저는 이거는 15년 동안의 긴 과정 속에서 있었던 공무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무원들의 증언이나 이런 공문서나 이런 게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은 밝혀질 일이다. 그러니까 빨리 하루빨리 자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일단 이제 그 문제 얘기가 됐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아직 언론에 많이 그렇게 회자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종점 부분이 좀 논란이 되잖아요. 김건희 여사 땅 관련해서. 네. 그런데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. 그렇죠. 지금 뭐 원래는 서하남 IC 쪽하고 다른 강일. 지역 2개 강일. 그건 왜 바뀐 거예요, 그러면? 아니 바뀐 게 논란이 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가미라이 씨 그쪽은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반대죠. 양평하고는 좀 반대 현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IC가 생기면 또 거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역민들, 그러니까 하남의 지역민들이 한 10,000명 정도가 연명을 해갖고 IC를 바꿔달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끔찍을 안 했던 거죠. 이제 지금 이제 일종의 국토부 원희룡 장관 얘기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양평에는 요구가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뭔가 명확한 서면화된 요구는 없었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양평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니까 이렇게 바꿔줘야지라고 해서 그 지역을 55%를 바꿔버린 거고 네. 이쪽 그 출발지 시점은 아니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바꿔달라 좀 뭔가 조정해달라라고 했는데. 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도 안 했던 얘기예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삼는 거고 또한 그 시점의 주변에 그 좀 깨림직하지만 그 최은순 장모의 네. 집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송파 장모가 그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양평의 땅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. 그래서 우리 장모님 댁에 고속도로 하나 놔줘야겠어요. 라고 한 게 굉장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. 그 얘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안진걸 소장이 예전에 올린 거에 제가 잠깐 봤는데 서하남하고 왜 두 개가 시점이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제 말은 거기에도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? 그러면? 그러니까 애초에 이 도로가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가 계속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. 그런데
어떻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통과가 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하남의 교산 신도시라고 그렇죠. 생깁니다. 네, 네, 그 교산 신도시 때문에 그렇죠. 비용 편익이 올라간다. 그렇죠. 그 이유로 이제 이쪽이 시작점이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. 이제 아마 그 말씀을 네. 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다른 뭐 이렇게 한 10,000명이 막 사인까지 받아서 예. 조금만 더 이쪽으로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조차 변경이 그렇죠. 안 안 됐는데 됐었죠. 그렇게 서명까지 다 나와 있는 사안이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의 이 양평 종점 이른바 김건희로로 바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어. 담당 공무원도 몰랐다는 네. 거 아닙니까? 담당 공무원과 양평 국민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환경영향평가 이쪽 보다 보니까 왜 갑자기 이쪽이지 해서 알게 된 사안인 거고 그러면서 사실 제보도 오게 돼서 이 사안이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어떻게 공무와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?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죠. 그래서 지금 네. 점점 그러니까 사실 양평 고속도로라고 이름은 붙여 있지만 이 고속도로라는 게 정부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5개년, 10개년, 뭐 몇십 개 전 중장기적으로 국토를 하는 맞습니다.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나 국토부, 정부 부처가 나서서 긴 시간 동안 돈을 써서 뭐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고요. 맞아요. 본 타당성 조사에도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맞아요.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조금만 위에서 보면 조금만 위에서 보면 이게 지금 서울시, 하남시, 광주시, 춘천, 홍천 그 강원도 저기 양양. 양양 강릉까지 다 연결된 문제예요.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되지. 자꾸 지금 원희룡 장관은 지금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거시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네. 오히려 장관이 미시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. 이거 양평 고속도로다. 양평 국민 뜻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. 그래서 뭐 검증위를 만들자 뭐 이런 개소리 하는데 지금 저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좀 아쉬운 게 이 검증위 발언을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마치 대안처럼 내세웠거든요.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꼼수예요. 맞아요. 어떻게 지금 와서 검증위를 여야를 만들든 야당이 추천에 다 만들든 해서 똑같이 논의합니까? 아까 우리 임세훈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2년을 했던 KDI나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본 타당성에서 1년도 안 돼서 50일 만에 어떻게 예비 타당성에서 2년 동안 논의했던 아니 10년 동안 논의했던 안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어 버립니까? 그러니까.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똑같은 선상에서 검증위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얘기할 땐 그만하라는 얘기. 그만해.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지금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진짜. 걸 저한테 얘기하시 갑자기 짜증내세요 패널한테. 왜냐면 또 이경수님이 네. 또 스포츠에서 쏘셨어요. 이경수님도 여기 임세은 소장님 늘 지지와 응원합니다. 파이팅. 이게 중요하죠. 아, 지금 본인 고맙습니다. 저 열심히 해도 지금 뭐 저는 필요 뭐 없잖아요. 아무것도 안 이경수님 하잖아요. 고맙습니다. 열심히 얻어먹겠습니다. 저는. 고맙습니다. 저희는 쏘지 마세요. 괜히 어려운데 예, 저까지 뭐 안쏠 거거든.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. 아니 어려운 살림에 저까지 뭐 괜히 부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저는 얻어먹겠습니다. 어쨌든 김현수 상 말을 제가 종합하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꼼수다. 맞아요. 완전한 받을 필요가 없어요. 완전한 꼼수입니다. 효과도 없고. 맞아요. 자 마지막 짧게 마지막 이슈 들어가야 돼. 검증위원회라는 거를 만들면서 예. 그럼 또 여야가 공방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뭐 구성부터 이런 거 하려고 지금 미리 약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이거는 무조건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그렇죠. 되는 겁니다. 맞아요. 예. 그리고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증인 부를 때도 이게 검증위원회 이런 데 하면 증인 제대로 부르기도 어려워요. 물론 상임위에서 할 수 있지만 국토부 관련된 거 아니면 또 못해 거기는 국토부 맞습니다. 상임위.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 아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무조건 저는 마지막 얘기하면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까지도 가야 되고 정말 어디까지 이 권력이 손을 댔는지 정말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 검찰 시절 뭐라고 하셨죠?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임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기대해 그리고 보겠습니다. 원희룡 장관 백지화 폭탄 던져놓고 그 백지화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가 다시 시작하자. 라든가 뭐 해야 되는데 백지화했잖아요. 아예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랬잖아요. 원안도 변경안도 백지화 시키겠다. 안 하겠다. 우리 정부 때는 안 하겠다. 다음 니들 정부 때 논의하든가 말든가 해라라고 이상한 뭐 짜증을 내고 폭탄을 던져놓고는 지금 와서는 뭐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원안과 변경안을 같이 논의해보자. 그러면 선제적으로 제가 그때 죄송합니다. 무리를 일으켜서 잘못했습니다. 사과하기 맞지. 그것도 하나도 않고 갑자기 검증위원회를 해요. 사과는 냉방병 아닙니다. 예? 냉방병 맞냐? 아 갑자기 뭐 열병이 오고 있어 지금. 사과- 온열 증상. 사과의 사안 아니라요. 수사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고 백지화의 백지화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희룡 장관 정치 생명 건 것 제가 알았어. 빨리 앵커님, 빨래 건조대다 빨리 정리해 걸어놨냐고 주세요. 얘기한 거 알았어, 빨리 알았어. 걸어놓으시고 그만해. 양심의 가발 쓰지 않고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.